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타라는 바이크는 안 타고 입으로만 바이크를 타는 남자. 여러분의 바이크 라이딩 안전과 수면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남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제2부 24년식 600RR CBR 600RR 구입해도 괜찮을까? 저번 시간에는 사면 100% 후회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요번 시간에는 사면 개꿀 빨 수 있는 분들. 자, 첫 번째, 어릴 때부터 600RR를 동경해 왔던 분들. 어릴 때라고 하면은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대략 03년식 200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이면은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했던 다음 해네요. 이때 이제 600RR이 최초 출시를 했으니까 03년 요때부터 바이크에 이제 관심이 가고 아마 대부분들 학창 시절이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였네. 어쨌든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이제 막 뭐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요랬던 분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뭐 어렸던 분들은 중고생이었을 수도 있겠. 이분들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600RR이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제작 자체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 바이크, 뭐 전기차 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약간 또 얘기하면 음모론 같긴 한데 뭐 약간 좀 마케팅에 노란한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자기 뭐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뭐 계획 변경하고 뭐 발뺌하고 막 이러는데 뭐 언제는 뭐 2029년인가 뭐 언제까지 모두 다 전기로 바꿔버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이제 말 바꾼 듯, 실제 뭐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데 다 말 바꿨다고 하죠. 어쨌든 한동안 저도 600RR이라는 미들급 클래스가 R6가 단종되면서부터는 이제 끝났다, 그냥 구모델이나 잘 관리해서 소장해야겠다, 어쩔 수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R6가 가격이 막 상승하는 괴현상까지 생겼었죠. 근데 항상 이건 두고 봐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솔직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은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뭐 그렇듯이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활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도 사실 그 2020년에 7세대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 걔네도 이제 뭐 유로5 뭐 1년 정도를 이제 유예시켜준다 그래서 조금 더 팔아먹었던 거죠. 일본에서는 6세대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22년도까지인가 판매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20년식 6세대 모델을 신차로 구입한 분이 어디 뭐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이게 구입이 가능한가 봐요. 아마 24년식 모델이 풀리면서 단종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땡처리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20년식 모델 유로5 적용도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그랬던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유로5에 대응하게 개조가 돼서 나와버린 거니까 사실은 엄청 희소식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유저들이 되게 좋아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이거 이제 R6도 단종됐는데 이걸 또 600RR 또 혼다가 또 다시 만들어 내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막.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가와사키에서 이미 미들급 4기통 6R 이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닌자가 그렇게 미들급 클래스가 좋았던 분들이라면 사실 그 모델을 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CBR 600R를 동경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도 좀 그래서 닌자는 그렇게 좀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이 저는 600R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600R 사기 전에는 CBR 닌자를 더 좋아했는데 CBR을 타다 보니까 600R이 어떻게 더 좋아진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어쨌건 그런 과거에 대한 향수랑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600R이 새로 다시 출시됐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꿈만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구입을 해도 아마 엄청나게 만족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기분 아닐까요? 어떤 특정 뭐 모델이 뭐 레고도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레고도 뭐 특정 모델이 이렇게 단종시켰다가 막 되파리들한테 비싸게 사야 되는데 막 짜증 나는데 막 저 되파리들 이때를 노려가지고 그냥 창고에다가 막 저걸 몇십 개씩 사다 놓고 아유 저놈들 때문에 그냥 구할 수가 없었구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웃돈 주고 막 열받은 억울하게 사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된 거지. 이러면은 이제 기분 째지죠. 되파리들은 난리 난 거고 뭐 그런 기분이라고 봐야겠죠. 자, 두 번째는 미들급 R차를 오래 소장하고 싶었던 분들. 물론 이것도 사실은 600R만 해당된다고 뭐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미 아까 말했듯이 닌자 600이 있기 때문에 닌자 6R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600R이 아니더라도 미들급 R차를 소장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미 선택지가 뭐 있던 거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선택지가 이제 2개가 됐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진 건 맞죠. 이 소장 관련된 이슈로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 사실 600R를 저도 이제 구형을 소장하고 있는데 저는 06년식 모델이죠. 모비스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워낙 연식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 소모품들이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점점점 부품 구하기가 이제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조금씩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해외는 뭐 혼다에서는 워낙에 부품을 오래 뭐 이게 생산하고 하니까 못 구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가격이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일본에다가 직접 주문을 하면은 가격이 엄청 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고를 많이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오래된 이제 올드 바이크를 소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둘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부품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일류도 싹 다 갈아줘야 될 거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고무 제품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링류들, 뭐 엔진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뭐 오링이나 어떤 오일 누수를 막아주는 오링 제품들이 가장 문제예요. 요런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면서 부서지기 때문에 자꾸 오일 누유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신형 고무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교체하기 위해선 뭐 엔진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야 되고, 뭐 아무튼 좀 골치 아파져요. 이게 가벼운 경정비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비하는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실링류가 골치 아픈 거는 뭐 엔진 뭐 오일이 흘러가는 부분들에 들어가는 어떤 실링류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하나 골치 아픈 게 이제 쇼바 포크류입니다. 포크 실이나 오일 실 같은 게 전부 이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명이 다 되면은 경화되면서 이게 부서지거나 찢어져요. 결국에는 몇 년간 쓰고 나서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쇼바의 안쪽에도 들어가고 외부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오일이 누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쇼바 오일들이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 오염이 되겠죠, 계속. 그래서 포크를 올 분해해서 이 실링류를 싹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벌어질 수 있다. 저도 이거를 하기 싫은데 조만간
이미 할 시기를 한참 지난 것 같아서 하긴 해야 될 거다. 그게 좀 돈도 많이 깨질 것 같고, 제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큰 비용을 지불하고 샵에다가 맡겨야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잘 보는 샵에 맡겨야겠죠. 근데 신형 600알랄이 나왔다면은 이 기간을 엄청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형이 나왔으니까 뭐 부품 수급도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구하기가 쉽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바이크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면은 저도 무척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기존의 CBR 600알라를 타봤던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아서 탔던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싫어 탔는데 별로였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좋아서 탔던 분들, 근데 이제 더 이상 신제품이 안 나와서 그동안 타지 못하고 있던 분들, 또는 아쉬운 대로 뭐 R6나 닌자 6R 뭐 이런 거를 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뭐 미들급 4기통 고회전 알차들이 저도 타보긴 다 타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좀 특성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가와사키 쪽이 좀 약간 되게 거칠게 나가는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솔직히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그렇게 막 미세한 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뭐 서킷에서 타보면은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솔직히 그냥 외관에서 오는 디자인, 그리고 포지션 같은 뭐 느낌, 뭐 이런 거가 많이 정말 다른 거지. 솔직히 디자인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포지션, 뭐 이런 게 확실히 다른 거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좋아했던 모델이잖아요. 아무래도 타던 거를 뭐 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는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뭐 600알라를 처분을 했던 상태였다면은 더 이상 너무 오래된 구형을 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왜냐면은 또 수리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저걸 사야 돼?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구형은 ABS 없는 애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뭐 R6도 뭐 요즘엔 구하기 어렵죠. R6나 뭐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최신형 닌자 600으로 가자, 6R로 가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랬던 분들한테는 엄청 희소식이겠죠. 당연히 제가 만일에 그렇게 타던 입장에서 갑자기 신형 CBR 600알랄이 나온다? 이러면은 아마 저도 기변을 할 것 같아요. 얼른 빨리 중고로 팔고, 지금 타던 걸 빨리 중고로 팔고 신형 600알랄로 갈아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과거에 타던 추억이 있잖아요. 너를 또 만나게 되는구나. 난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다. 나의 청춘을 바쳤던 그 시절에 탔던 600알랄, 너를 또다시 타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분이, 아마 실제 이런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600알랄을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는. 자, 네 번째입니다. 미들급 4기통 고회전 알차의 맛을 알던 분들, 이걸 즐기던 분들, 이 미들급 4기통의 이 고회전 엔진을 가진 뭐 알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알차 말고는 없겠죠, 거의. 이거는 솔직히 타본 분만 알 거예요. 저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뭐 소개는 되고 있지만, 이게 고회전으로 왕 하면서 이제 고RPM으로 막 쏘면서 달리는 바이크인데, 그 영역대에서 이제 파워밴드가 터지기 때문에 힘이 가장 잘 나오는 영역대가 이 고RPM 구간입니다. 얘네들 특징이 그래요. 뭐 R6, 600알랄, 뭐 닌자 6R 뭐 이런 애들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요걸 맛보고 타보지 못한 분들은
백날 얘기해도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저도 600알라를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구형이지만 그 고회전 엔진이라는 그 맛은 똑같기 때문에 이 고RPM으로 타고 다닐 때의 빠릿빠릿한 움직임, 앞뒤로 뭔가 여유가 없어요. 간격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힘이 딱 고정돼서 달리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바이크가 지금 막 최고의 막 퍼포먼스를 내고 달리고 있구나. 뭔가 진동도 거의 사라지고, 이 4기통이라고 진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RPM 영역대로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진동이 딱 잡혀요. 그래서 바이크가 뭔가 딱 빠릿해지는 그 느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와, 오토바이가 진짜 막 바닥에 꽂혀서 가는 뭔가 이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트랙션이 지대로다. 이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 고회전 영역대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타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겁니다. 요거에 맛보신 분들은 또 요 재미를 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천알랄도 같이 타보고는 있지만 확실히 천알랄은 또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천알랄은 600알랄처럼 고회전으로 쥐어짜는 바이크는 아니라서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회전수가 다릅니다. 뭐 얘도 물론 고회전이 있긴 있지만 이 600알랄처럼 뭔가 막 말벌처럼 벌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으로 왱 하면서 이제 그 쏘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천알라를 탈 때, 제가 뭐 천알라를 엄청 안 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쏘지 않더라도 이 고동감이나 회전수가 확실히 다릅니다. 느낌이 약간 엇박잖아요. 이 천알랄은, 구형 천알랄은 좀 덜했는데 이 신형들은 천알랄들이 뭔가 좀, 뭐 제 것도 물론 18년식이긴 한데 약간 배기음이 뭔가 좀 엇박자가 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느낌이 너무 다르다. 파워풀한 맛은 있는데 뭔가 이 쫙 쪼는 맛은 없다. 미들급 고회전 엔진을 가진 이 알차가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서. 그래서 요런 거를 평소 즐기셨던 분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리터급 알차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 요거는 당연히 요 맛을 아는 분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요 미들급 알차만의 맛을 아는 분들,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리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배기량이 좀 더 낮지만 그 고회전의 재미나, 그리고 조금 더 다루기가 쉽다라는 거. 아무래도 배기량의 차이가 무게랑 차체 크기 이런 거에서 오는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가볍고 작을수록 부리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분들은 사실 저도 뭐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긴 한데 600알랄 타면서 뭐 리터급 알차나 S1000알랄 뭐 이런 게 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특성을 가진 바이크는 이 미들급 알차기 때문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남들 타는 바이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반대로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스펙이나 빵에 무조건, 또는 이제 가격 비싸고 더 좋은 신모델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크게 올 수 있다. 왜냐면은 배기량에 장사 없다라는 말 했었죠. 아무리 뭐 저기 미들급 알차 뭐 날다긴다 해도 포스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가속력에서 안 된다. 장거리 투어 나가거나 이러면은
미들급이 리터 따라가기 빡십니다. 여기서 아마 알차가 여러분을 아마 여유있게 점백을 시켜버리면 많이 현타가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6번째입니다. 관종이신 분들. 자, 물론 이제 2024년도 이제 벌써 9월달이 돼가고 있는데 중반을 넘어섰죠. 물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2024년 신모델입니다. 따끈따끈한. 어쨌건 주목받고 있는 세간에 관심이 많은 바이크. 물론 올해 안에 인도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되겠지만 내년 넘어가면은 또 이게 또 1년 구형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은 분명히 야 그 돈씨, 야 2020년에 나온 바이크를 5년 뒤에 받아가지고 뭐 그게 신형이야 깔깔깔깔 막 이렇게 하하하하 하고 막 사방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을 둘러싸면서 비웃고 있는 이런 관중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어쨌건 이 관종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목받긴 정말 좋은 바이크는 맞습니다. 인스타에 사진 열심히 올리시고 빨리 유명 유튜버에게 빨리 리뷰해달라고 찾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도 하시고 인증샷, 내가 좋아하는 이 멋진 바이크 영상으로 영구박제 해놓는 거지, 유튜브 채널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도 내 자식들한테 야 이게 할배가 타던 바이크요, 너네 할배가 젊었을 때 이런 바이크를 타고 놀러 다녔어, 니들이 뭘 알아? 막 이럴 수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전기 바이크나 타고 다니지, 과거에는 이 할배 시절에는 이 내연기관 엔진이라고 이 폭발한다고, 이거 잘못하면 폭발해서 불 붙고 막 이런 위험한 바이크를 타고 다녔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건 관종기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감이 클 수밖에 없는 바이크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바이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4년도 들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은 바이크입니다. 뭐 단종됐다가 간만에 몇 년 만에 나온 바이크이기 때문에 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사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이다. 허세 좀 부리고 RSG 같은 데 가가지고 방구 좀 끼고 다니셔도. 자, 7번째입니다. 되팔이, 일명 되팔렘. 자, 이게 개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되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되팔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는 일단 웃돈 주고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분들은 뭐 바이크 타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되팔아서 차익을 남겨서 내가 돈으로 만들까, 차익을 챙길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만큼 좋은 물건이 없겠죠. 과거에 뭐 저기 헌터커브가 수입이 안 될 때, 또는 CBR650R이 수량이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되던 시절에 중고 가격이 막 상승해서 웃돈 주고 막 판매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재현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면 요번에 물량도 워낙 소량 들어온다고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예약을 건 분들의 절반 이상은 분명히 이 되팔이 분들일 거다. 이게 뭐 특정 샵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업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좀 정보가 빠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이크 조금 알고 이러면은 요거 재테크 수단으로 한 몇십만 원에서 뭐 한 돈백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뭐 되팔이 진짜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반 이상일 거다 분명히. 그래서 약간 예상을 해보면은, 이건 뭐 최근에 그냥 유행처럼 항상 그러는데, 이 매장에서 구입은 못하는데 중고는 넘쳐나, 뭐 이런 사태 벌어질 수 있어요. 중고는 있어 항상.
정식으로 구매는 못해. 물량이 없어서. 이 얘긴 뭐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정식으로 나온 물량을 뭐 예약 판매를 했던 뭘 했던 대부분 이 업자들이 구매를 해서 바로 올린 거다. 되파리로. 그것도 이제 웃돈 주고. 헌터커브 때나 뭐 650R 때도 골 때리는 현상이 있었죠. 아니 중고장터에 왜 신차가 올라와 중고로. 그것도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웃돈 주고. 이 얘긴 뭐다? 키로수도 안 새 거야. 본인이 애초에 탈 생각이 없고 그냥 차액 챙길 생각으로 누군가 구매한 거다. 순수한 되파리 목적의 바이크가 매물이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나마 이제 키로수라도 조금 있는 애들은 잠깐 타고 이제 바로 팔아서 또 이제 용돈 챙기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파리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인들인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일시적으로 되파리로 이제 변신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일부 샵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샵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장터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웃돈 주고. 그거 뭐 알게 뭐야. 샵에서 누가 샵이라고 얘기하고 팝니까?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저기 지인이나 센터 직원 시켜가지고 야 네가 중고로 좀 팔고 와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베리 굿이다. 이거는 진짜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타다가 팔고 손해 안 보고 팔고 용돈 벌고 싶고 뭐 이런 분들, 이런 라이더 오너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 근데 100%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초기에는 분명히 웃돈 주고 매물이 올라오면은 이제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기를 쓰고 그거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면 인스타에 올려서 빨리 자랑해. 이런 분들은 아무도 못 막아요 진짜. 이런 분들은 진짜 막 돈을 엄청 웃돈을 줘도 결국에 삽니다. 그래서 되파리 분들이 되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싸도 반드시 산다 이분들은. 이런 성향인 분들이 예전에 허니버터 칩 사건 때, 그때도 이제 허니버터 칩이 갑자기 인스타에다가 인증을 올려야 되는데 막 인기 폭발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물건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가장 비싸게 올라왔던 게 한 봉지에 2만원까지 올라왔었어요. 한 봉지에 2만원까지 올라왔던 거를 그것도 없어서 못 샀다. 기를 쓰고 사는 분들은 그걸 또 사시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지나니까 당연히 물건은 풀리죠. 그깟 과자인데 그거 뭐 안 풀리겠어요. 저 같은 독종은 끝까지 안 안 샀다가 나중에 물건 풀리면 그냥 그때 삽니다. 그런 거 못 참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파리들은 없어질 수가 없다. 인간의 그런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노리기 때문에, 사실 되파리를 근절시키는 방법은 안 사면 됩니다. 웃돈 주고 올라온 되파리 물건을 담합해서 안 사면은 되파리들도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을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싸움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안 사면 어쩔 TV 누가 먼저 말라 죽나 보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안 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되파리들도 가격을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미 뭐 저기 헌터커브나 CBR 650R 때도 그렇게 됐죠. 갑자기 물건 풀리니까 이제 중고가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이 풀린 입장에서 웃돈 주고 살 사람은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도 물론 그것도 한 달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시간이 없고 이러면 어쩔 수 없다고 뭐 보여져요.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파리 분들을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악의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 파는 거는 내 이해하겠는데 이거 너무 악의적으로 뭐 100만원 이상 올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쨌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은 건 아니지만, 되파리 분들은 무조건 사라, 2번 사라. 물론 이게 맞아,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얘기가 좀 딴 데로 했었는데,
근데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상 이게 되팔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물량이 추가로 막 풀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초반에는 근데 분명히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투자 전망도 아니고 이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를 관심은 정말 많이 갑니다. 이 24년식 600RR, CBR 600RR이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라면은 이걸 사겠느냐라고 만일에 물어보신다면은 솔직히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가격도 메리트 있고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요즘 바이크 가격대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닌자 쪽에 비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건데, 물론 닌자 6R이 스펙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배기량이 더 높습니다. 이 미들급이라고 6R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636cc인가? 뭐 그런 식으로 600cc를 넘어가요. 보통은 600이 붙으면은 6가 붙으면은 배기량이 적거든요. 뭐 599cc라거나 뭐 500 뭐 50cc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당히 이제 반올림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600이다 뭐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이하게 이 600 닌자 쪽은 배기량이 오히려 넘어가더라고요. 636cc입니다. CBR 600RR 같은 경우는 여전히 600을 넘진 않아요, 사실. 원래 스펙상으로는 아마 500 몇 cc, 590 몇 cc인가 뭐 그럴 거예요. 사실 뭐 1cc니까 사실 600cc인데 뭐 수치상으로만 따지면은 닌자 쪽이 37cc, 퉁쳐서 40cc라고 합시다. 그냥 골치 아프다. 40cc 정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저기 출력도 높겠죠. 그래서 뭐 스펙상으로는 닌자 쪽이 더 우수한 건 맞다고 합니다. 근데 200만원 더 비싸. 그래서 조금 좀 그렇긴 하다. 좀 부담스럽다, 솔직히. 근데 원래 닌자가 옛날부터 좀 비싸게 판매했던 건 맞습니다. 혼다 쪽이 조금 더 저렴하게 팔긴 했었어요. 닌자 쪽은 스마트폰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요즘 같은 시대 이게 알차에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스마트폰 연결돼서 뭐 여러가지 정보 뭐 이렇게 뭐 계기판으로 막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요즘 바이크다라는 느낌 많이 들 것 같아요. 편의시설이라고 봐야겠죠. 편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미래 시대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전화 오고 이러면은 어차피 뭐 풀 TFT 액정 칼라 계기판인데 모니터잖아요. 이건 사실 모니터인데 거기에 이제 전화 오고 이러면은 뭐 전화 건 사람 알람 막 뜨고 누가 전화 걸었는지 바로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노래 틀면 아마 노래 같은 것도 막 다 뜨고 이럴 거예요. 곡 같은 것도. 요런 거가 되면은 확실히 뭔가 이제 이게 미래다, 첨단이다, 뭐 이런 기분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거 뭐 약간 사이버 펑크 아닌가. 뭐 600RR CBR은 이런 기능은 개뿔 없다. 물론 이제 주행에 더 치명적인 기능은 오히려 CBR이 더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한 명칭으로 만들어 써놓은 CBR 600RR에 이상한 기능, 추가된 기능 하나. 급제동할 때 비상등 들어온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저기 스포츠 카들이 많이 쓰던 방식인데, S1000RR이 아마 이 기능이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요번 신형 600RR 7세대에도 요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무려 놀랍게도 그 기능 이름이 ESS라고 급제동 시 비상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명칭은 되게 좀 있어 보이네요. ESS. 근데 이거는 그냥 알리 같은 데서 싸구려 모듈로도 이미 구현이 되는 기능들이라, 물론 진짜 관성 장치까지 써서 하는 제품은 아마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정말 급제동이라고 판단될 때만 이 비상등이 들어와야지 좀
깐지긴 하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안 한다는 이유가 사실은 여유가 되면은 살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기존의 600알라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깨지고 보관할 곳이 없어요. 제가 뭐 개인 저택에 살아서 뭐 주차장이 겁내 개인 주차장이 있고 막 이러면은 바이크 진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가지고 막 기종별로 막 쌓아놓고 이럴 텐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바이크들을 싹 다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일단 저는 미들급 이미 모비스타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실제로 운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뭐 고RPM으로 땡기면서 라이딩을 하고 싶고 그 옛날 추억이랑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는 구형 R차를 잠깐 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전장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ABS조차 안 달려 있어서 약간 안전을 생각해서 구입한 게 사실 1000알랄이에요. 18년식이긴 한데 이 1000알랄에도 근데 이제 충분히 전자장비가 좋고 뭐 앞뒤에 ABS 있으면 끝났지 뭐 솔직히. 그리고 뭐 뒤에 TCS까지 있으니까 빗길에서도 뭐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실수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뭐 뻘짓만 안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뭐 18년식 1000알랄도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워낙 멋진 바이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빵도 일단 뭐 존재감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미들급을 또 살 이유는 없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인 걸 따졌을 때 저는 그래서 구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이거 구형 600알랄 수리하랴 신형 600알랄 타고 다니랴 뭐 막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냥 컬렉션으로 살 것 같아요. 그 정도 매력은 충분히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이거는 혼다랑 약간 CBR 600알랄 빠여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그 히스토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닌 분이라면은 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사는 걸 추천. 그리고 제가 아마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저는 중고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당장은 부담스럽고 가격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년 있다가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중고 매물로 아마 구입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뭔가 미들급을 더 타고 싶은데 조금 구형은 안전장비가 좀 부실해서 조금 불안하다. 실제로 좀 불안합니다. 저도 타고 다닐 때 차들이 막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 해야 될 때 ABS 없으면 뭐 답 없죠. 뭐 슬립해야지 뭐. 앞바퀴 잠기면서 뭐 잭나이프에서 뭐 날아가던가 풍차 돌리기 하던가 뭐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좀 리스크를 안고 달려야 되는 이 약간 좀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쏘질 못해요. 좀 적당히 안전 범위 내에서 재밌게 달리고 싶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솔직히 저는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신형 600알라를 구입한다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이슈가 되는 신형 600알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 빨리 600알랄이 리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물건이 풀릴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 뭐 언젠간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불면증이신 분들 오늘도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